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 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앞서 동작대교 쪽 사고와 고장차 등으로 많이 혼잡했는데요. 대부분 처리는 끝났습니다. 올림픽대로만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지나 5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다 보니까 여의 상류 나들목부터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반대 김포 방면 동호대교 아래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23분, 반대 일산 방면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2분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2차로에는 강목이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군포나들목 3차로에도 도로 장애물이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인천 방면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막히는데 동수원 부근 1차로에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고 2차로 쪽에도 견인차가 도착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반월터널 일대와 월곶분기점 일대로도 속도를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안현 분기점까지 1차로 통제하고 공사 중이라 약 2km 정도 정체입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동찬 소장 어서 오세요.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풀렸어요 어제보다는.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5.18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가 이 자신들이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정광훈 씨가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이렇게 묻자 최고위에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0석 만들어준다는 게 내년 총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께 그러면 오늘은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이렇게 묻는 말에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정치인 김재원 의원과 전광훈 목사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죠?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이런저런 논란이 많잖아요. 여당 근데 김재원 여당 최고위원 되자마자 여길 왜 갔어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 이 교회 신도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 보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17%입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일종의 예배 토론 과정에서 토론에서 각종 파장이 되는 발언들이 이제 불거지게 된 것이죠. 네. 자,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 곧바로 개헌할 듯이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광훈 목사가 전라도에 립서비스한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자 이 표 얻으려면 조상매도 5.18 판다.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조상매도 판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이 이제 뭐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덕담이라고 했고요. 이 조상묘 운운한 것은 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최고위에서 이 전광훈 씨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 200석을 얻어야 한다길래 당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말이죠. 사람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놔.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네, 사실은 이런 겁니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5.18 헌법정신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했던 공약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그 최일구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5.18 운동에 대한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당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원칙론만 얘기했다는 관련 얘기입니다. 내용을 네.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훈 기자, 네. 국민의힘이 반성과 혁신을 말할 때마다요 광주에 내려갔잖아요. 네, 가서 맞습니다. 5.18 정신을 얘기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발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3번 찾아가서 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쪽 캠프에서 이제 전두환 씨 관련 논란 발언이 나온 후에 광주 호남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나오자 캠프에서 운영하는 SNS에 이 개와 사과 사진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른바 개사과 네, 논란이었고요. 개사과. 사과도 그 뭐 보통 사과 아니고 노란 사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이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전 의원과 또 이종명, 김순자 전 의원 등이 그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을 불러서 토론회를 열고 5.18을 폄훼해서 논란을 일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이 북한군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황당한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논란이 되는 네.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재원 의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퇴라는 얘기는 이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협력을 해나갈 일들이 많을 텐데 상당히 또 이제 갈등과 충돌이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화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5.18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뭐 호남표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호남표가 아니라 5.18 정신은 대체적으로 호남을 정서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공통적인 정서거든요. 행정구역상으로만 호남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전북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판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0석 만들어주면 내년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주면 뭐 해줄 거냐 이런 질문에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관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나눈 전광훈 목사와 김재원 의원한테 한마디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교회 맞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정치를 티키타카로 놀고 있다. 정말.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드디어 만나는 여야 대표입니다. 내일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 김기현 만나기로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네,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고요. 취임 후 이 야당 대표와 이 김기현 대표가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이 민주당 측의 양당 대표 간의 회동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하고요. 이 민주당에서는 원래 어제 아니면 오늘 만나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일정과 맞지 않아서 내일로 정해진 것으로 내일 몇 알려졌습니다. 시인지는 나옵니까? 오전으로 오전에 돼 정해졌거든요. 한 있습니까? 10시에서 10시 30분 정도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뭐 점심 먹거나 그런 건 안 하고요. 네네. 김기현 대표는 뭐 언제 어떻게 방문할지 상대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직후 민생을 놓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는 이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포탕이라도 뭐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아닌 모양입니다. 그 뭐 음식 먹는다고 뭐 연대 포용 탕평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상징적인 거겠죠. 워낙 강조를 하더라고요. 연포탕을. 자, 원팀 행보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줄줄이 이제 만날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일종의 반발이죠. 당직 인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연포탕 이야기를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윤심 일변도로 당직 인선이 됐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비판들을 좀 사귀려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시도라고 봐야겠죠. 이른바 연포탕 언제 볼 수 있느냐, 맛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만나겠고 또 안철수 의원은 만났고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난다고 하는 거죠. 네. 오늘따라 좀 점심 안 먹었어요? 탕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요? 연포탕 말고 연포찜도 맛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연대 포기찜이라고. 자,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대표 만난 자리에서 특별위원장직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하고는 만날 약속 자체가 지금 없는 거고요. 네, 뭐 김기현 대표가 뭐 과학기술 관련돼서 안철수 의원에게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번 그 선거 의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작 의혹이 있다고. 네,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연대 포용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네. 심지어 지금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만나는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속 당직 인선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네. 보니까 이 친윤계 인사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친윤인데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되면은 어떤 인사가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뭐 이어졌습니다. 대변인도 그렇고 또 사무총장도 그렇고 또 이철규 의원들 거론되는 인물들이 부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강대식 의원의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다. 친유승민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강대식 의원의 성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강대식 의원도 친윤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친윤이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위원이 전부 그러니까 5명에다가 1명 지명직해서 6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강대식 의원이 이제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있는데 어때요, 정상 기자? 그 김기현 대표가 주장해왔던 연포탕 인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연포탕을 끓였는데 뭐 낙지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만 연포탕이다. 네, 그렇죠. 뭐 낙지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유승민계의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줬다라고 하고 있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제 강대식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강대식 의원이 이 나경원 전 의원 사태 당시 이제 불출마를 압박하는 초선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사실상 친윤계 초선들과 움직임을 같이 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사실상 뭐 적절히 우리 팀으로 들어올 사람 중에 좀 외부에는 다른 팀으로 알려진 사람 뭐 이렇게 좀 발탁을 한 거 아닌가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파전이다, 양파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북방과 남방의 전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이제 선거로 투표로 이제 선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방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 거론되는 인물이 김하경 의원,
첼고앵크의 고향 쪽이죠, 지역구가. 네. 그다음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예. 네, 괜히 했네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 당권에 도전에서는 윤상현 의원 거론되고 있고 남쪽으로는 지금 윤재옥 의원 TK죠. 그리고 또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도 상당히 이제 뭐 경남 도지사도 맡았었고 중진인데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친윤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남방 쪽이 유력한데 좀 수도권 전반의 총선 대응을 위한다면 북방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의원들의 선택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방 남방 얘기는 누구 나온 얘기예요?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어냈습니다. 알겠어요. 자, 한 청취자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연포는 해수욕장이요. 네. 맞습니다. 연포는 충남 태안군에 가면 연포 해수욕장 유명하죠. 유명하죠. 가봤군요. 그럼요. 예. 연포 해수욕장에서 연포탕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네. 약간. 네. 자, 오늘은 200석 만들어주면 뭐 해주겠냐는 정광훈 목사 질문에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관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의원한테 한마디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 더 소개해드립니다. 표만 주면 뭐든 다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정치하고 싶어요? 떡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떡 개수 서로 주고받고 하네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온전한 건 국민밖에 없구나. 참 정치의 회의를 느낍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천공, 건진법사, 전광훈 3명의 특별 대담 어떨까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69시간제 후퇴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 69시간제 보완을 지시했더라고요. 네, 얼마 전 노동부가 이 현행 주 52시간제를 폐기하고 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정책의 취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국민 여론조사 등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예, 노동계가 당초에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네. 후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론입니다. 여론. MZ 세대의 여론이 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테고 지금 뭐 MZ 세대들은 부글부글 바글바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여론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실제로 우리 노동관련법에 64시간 이상 일하면 과로에 대한 산재 기준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대통령이 재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또 그래요. 내린 상태입니다. 예. 자, 이 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인들 반발이 아주 거세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네, 뭐 정부는 뭐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 자유롭게 전혀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개편을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퇴근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또 밥 먹듯이 야근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예. 게다가 뭐 있는 연차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지금 휴가계 하나 써서 들고 가서 눈치만 보다가 돌아오는 게 직장인 현실인데 쉴 때 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한 지가 직장 생활에서 사표 낸 게 10년이 넘는데 그 전에도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네. 휴가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동료 눈치 봐야지. 또 부장 윗사람 눈치 봐야지. 네.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 노동 강도를 더 세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현장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정상 거고. 기자와 저는 아예 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좀 쉬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푹 쉬면 되지 뭐. 예, 알겠습니다. 누가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요? 저 싫어하시는군요. 예? 저 싫어하시는군요. 자, 실제로 이
온라인에서는 네네. 69시간 시간표 이런 것도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9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희화화된 풍자하는 그런 시간표인데 뭐 월화수목 금금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월요일 화요일 엄청나게 이거 약간 젊은 세대 표현이 있는데 방송상 적합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일해 네. 3일째 기절해 4일째 병원 5일째 겨우 일해 네. 뭐 이런 시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만큼 이제 고대될 것이다 이런 건데 네. 자 52시간 하다가 갑자기 52시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네. 저녁이 있는 삶은 노래도 있습니다. 가수 손학규입니다. 그 진짜 슬로건만이 아니고 노래도 노래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수 손학규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네. 군대 그 군가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69시간을 간다면 저녁이 있는 삶은 이제 없는 건데 실제로 정상 기자 네. 4일 동안 62시간을 일을 했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비 노동자였는데요. 나흘간 퇴근을 하지 못하고 62시간을 연속으로 일했던 경비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소에 고인이 지병이 없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과로로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고인은 팀장이었는데 원래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를 해왔었는데요. 보안대원들이 좀 퇴사를 하면서 결원이 생겼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고인은 이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 속해서 이 주 52시간 적용의 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인데요. 그런데 이 정부의 지금 개편 방안은 이 감시 단속적 노동자 외에도 뭐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도 좀 이런 좀 살인적인 스케줄이 좀 우려가 된다.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69시간 시간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야근 후 병가로 쉬게 될 듯. 네. 네네. 그다음에 니부터 69시간 일 좀 해라. 여기서 니가 누군가요? 예? 배종찬 소장은 아니고 저는 아닙니다. 정상근 기자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알긴 알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났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에 이제 관계겠죠.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까지 장악을 하는 체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이후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매주 만나는 체제가 될 것이다. 대체로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뭐 보고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정 간에 좀 분리도 돼야 되는데 예전에 총재 때 총재 제도가 있을 때처럼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로 좀 줄여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한준평 하기 전에 청취자분의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강 목사 김재원 의원한테 한마디 몇 분 더 소개합니다. 나라가 네 거냐 네 맘대로 하게 두 사람 다 철 좀 들으세요. 왜 300석 하지 진짜 교회 정리 좀 해야 합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분은요 그러다 니네들 다 죽어.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광훈 목사한테 건네는 한마디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와 그러는데 잘했어 야, 이 소리 한번 들으니까 그냥 잘했군 소리가 막 나옵니다. 한 줄 평이 늘 똑같네요. 저 뭐 말하기 곤란하면 저 전략이. 아니 그게 아니라 막을 하는데 그 말이죠. 예? 아주 잘 들었어요. 예. 네 글자는 와 그러노 다섯 글자는 와 그러는데. 정상근 기자주세요. 3, 2, 1. 조상묘 좀 파지 말고 민생이나 살핍시다. 확실합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정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뉴스. 소리 좀 지르지 마.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수고들 하셨고요. 자, 조정민의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2분 추첨해서 뽑았습니다.
0298 3381